자, 제3절 조세 관련 용어 규정이 있어요. 자, 거기에 뭐 세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안 봐도 됩니다. 납세자 및 납세지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거기 374페이지 괄호 2번에 보시면 납세지 나와 있죠. 보시면 지방세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봐도 뭐다? 물세겠지. 입에서 국세로서 개인일 때, 법인일 때, 개인일 때 특히 주소지잖아요. 오케이? 주소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디겠어요? 응? 인세겠죠? 이렇게. 그래서 표시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씩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보면 됩니다.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 응? 1년입니다. 너나 나나 관계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응?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두 가지네요. 제1기와 제2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괄호 2번 신고기한 있죠. 신고기한은 별표를 좀 해두세요. 여기서 배우지 않을 겁니다. 취득세를 배우면서 등록면허세를 배우면서 재산세를 배우면서 하나하나씩 다 알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 신고기한은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굳이 여기서 어렵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77페이지 조세의 부과와 징수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인데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크게 무슨 납부와 신고한 납부와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셨죠? 이때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을 우리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보통징수라고 말을 하게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 납부기한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 보통징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돼요. 굳이 읽지 마세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이렇게까지. 두 번째 목적세 외워보세요. 국세 중에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자, 세 번째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었어요. 자,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생각해보면 취득세가 특히 중요한데 취득세 납부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을 수 있었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었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었죠. 감면되는 세금이 있으면 감면되는 세금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었었고요. 아셨죠?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관련 조세 외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거
지방 교육세. 응?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된 거 지방 소득세가 있었다. 요거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될 거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헷갈리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이에요. 가산세와 가산금. 그래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 그럼 이때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하고. 고지서에 납부기는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가산금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와 가산금 이게 되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헷갈린데, 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시옷을 따서 뭐라고 하면 되고 가산세는. 고지서의 기억을 따서 가산금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취득일이 있으면 뭐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이때가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가산세가 나오겠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제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지자체는 영구히 안 낼 수 없죠. 뭐 내야 됩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겠죠. 아니, 당신이 알아서 신고 안 했으니까 고지서 낼 수밖에 없죠. 그럼 고지서에 의한 뭐가 정해질 수 있죠? 납부 기한이 정해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납부 기한에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이때 뭐가 나오는 건? 가산금이 나오겠지. 이해하셨죠? 자, 입에서요. 여러분들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요. 7월 10일 날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요. 7월 30일까지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이거든요. 납부 기한에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가산금이겠죠. 재산세는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해 볼까요? 취득세가 있고 재산세 등이 있을 텐데 이때 취득세는 가산세에 적용된다 안 된다? 취득세에서는 가산세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산금 규정 적용되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에이. 취득세는 가산세 규정도 있고 가산금 규정도 있잖아요. 오케이? 입에서 어디에서는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 적용되지 않고 뭐만 적용되죠? 가산금만 적용되죠.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산금은 고지서가 발부된 이상 무조건 가산금은 나와요. 하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죠. 왜? 무슨 의무가 없으면? 신고 등의 의무가 없으면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어.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대요. 그럼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고 등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세금 등은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런 가산세는요, 당의 세목에 포함을 해요. 이 배수 가산금은 당의 세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거 보실래요? 우리가 보통 취득세 그러면 100원을 말하는 거예요? 120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120원을 말하는 거예요. 가산세라고 하는 세금은 존재를 하되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당의 세목에 포함해서 존재를 해야 돼요. 소득세에도 가산세가 있거든요. 근데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가산세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법이 아니라 뭐다?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산세는 존재하되 그 존재는 당의 세목에 포함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 당의 세목에 포함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중에 볼 건데 성립 시기를 얘기할 때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 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좀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언제 성립하겠어요? 취득하는 때 성립하겠지.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할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독립된 성립식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산세는 독립된 성립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에 비해서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 단 조세를 감면시에는 감면하는 조세에는 제외합니다. 조세를 감면시 감면한 조세 아이고 주면 안 돼야지. (120원) 되죠. 오케이. 그러면들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어떻게 되죠? 취득세를 50% 감면한대. 그럼 얼마 내야 되지? 50. 50, 20, 72죠. 우리가 아까 취득세 그러면 100원을 말한다, 120원 말한다. 120원을 뭐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가산세를 포함한다 그럴 때 감면하는 조세는 여기에는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할 때 감면된 취득세는 뭐가 포함되잖아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취득세 그러면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20원을 취득세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할 때 감면되는 취득세는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00원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금의 납부 차이인데 세금의 납부 방법은 신고 납부와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신고로 해야 될 납부해야 될 걸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고 가산세가 생기고 고지서로 인해 납부할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과산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78페이지 보시면 가산세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이건 지금 하지 않고 대신에 가산금만 한번 볼게요. 자, 가산금입니다. 자, 이런 가산금은요. 조부님의 일반 가산금이 있거든요. 일반 가산금이 몇 프로냐면 3%예요. 일반 가산금 3%고 중가산금 1.2% 곱하기 월수거든요. 이 월수는 60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379페이지 넘어갑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가산금의 의의 및 성격이 있어요.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시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격인데 연체 이자적 성격을 갖고 가산금을 징수할 국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 가산금 몇 프로예요? 100분의 3. 3%죠. 네, 100분의 3, 3%예요. 여러분들 법전을 읽다 보면 3%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100분의 3, 100분율 또는 1000분율로 표시가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가산금은 1개월이 지난 날 때부터 얼마다? 1000분의 12죠. 1000분의 12가 얼마예요? 1.2죠. 알겠죠? 1.2. 다만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가상금 적용 한도 체납된 국세, 지방세, 납세, 고지별 세액이 100만 원, 지방세일 땐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보세요. 이때 중가산금 배제입니다. 중가산금 배제인데 이게 국세일 땐 얼마? 100만 원. 지방세일 때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정리 한번 해볼까? 보세요. 가산금 있고 중가산금 있잖아요. 가산금, 중가산금 있는데 만약에 자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수 있고 이상일 수 있죠. 오케이?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이면 가산금 적용합니다. 뭐를 안 할 뿐이야?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케이? 100만 원,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및 중가상금 규정을 다 적용하는 거다. 아셨죠? 다시 한번 주의.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건 뭘 적용하지 않는 거라고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가산금은 적용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늘 가산세가 어려워요. 가산세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늘은 이 가산금 규정만 좀 확실하게 알고 갈게요. 자,
이때 총 납부해야 될 상속세비 가산금은 얼마죠? 자, 어찌됐건 6월 30일까지 무조건 얼마 냈어야 돼? 1,000만 원 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상속세 얼마 내야 됩니까? 상속세 1,000만 원 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납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뭐 내야 돼? 가산? 그럼 내야 되겠죠.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가산금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3% 하면 30이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중과상금 내야 되겠죠? 중과상금은 1,0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월수잖아. 월수에 되죠? 얼마 체납됐죠? 2개월 28일을 체납했죠. 예? 그럼 2개월 28일은 2로 봐야 돼요? 3으로 봐야 돼요? 왜? 왜 자를까? 그치. 중요해요. 그럼 유추하면 안 돼요. 2개월 28일은 매월이 초과된 건, 매월이 초과된 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 말 이해하셨죠? 납부기한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근데 10월 31일 날 못 냈어. 그럼 11월 1일 날 내. 그럴 필요 없죠. 31일까지 기간이었으면, 그때까지 안 냈으면 1일 날 내던 11월 30일 내던 똑같이 뭐가 된다. 응?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고지서 받아볼 때마다 여러분들 정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납기 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이 있죠. 납기 내 금액은 파란색으로, 납기 후 금액은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럼 무엇의 차이일까요? 금의 차이겠죠. 고지서가 발부된 이상 가산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산세.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는 가산금. 오케이? 그 가산금은 처음에 납부하지 않을 때 3%를 먼저 때려놓고 그로부터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때리는 거죠. 엄청난 사채이자죠. 응? 고리입니다. 엄청난 고리죠. 연이자율이 11%예요. 1.2%씩 하게 되면 11%가 넘어가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11%가 아니라 14.2%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하셨죠? 얼마가 된다? 24만 원. 요렇게 계산하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상속세 그러면 가산세를 200이 있다는데 이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해야 돼요? 제외된 금액으로 해야 돼요? 포함된 금액으로 해야 되겠지. 왜?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한다 그랬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 그러면 상속세를 감면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라는 표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실래요? 중과상금 있는데 1,030만 원의 1.2%예요? 1,000만 원의 1.2%예요? 왜요? 당해 세목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뭐는 포함하지만? 가산세는 포함하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정말 이해하셨죠? 이 기간이 몇 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60개월. 72개월 체납됐어. 72개월 체납됐어요. 그럼 몇 개월로 하면 돼요? 60개월로 하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데 요거 10만 원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만 원으로 바뀌었어. 그럼 상속세 얼마예요?
10만 원. 가산금 10만 원 곱하기 3%는 해내겠지. 3,000원. 10만 원 곱하기 1.2% 요거를 안 하는 거야. 왜?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시. 뭐를 적용하지 않아요? 에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합니다. 100만 원,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거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 과세 최저한 면세점 있고 소액 징수 면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별표 해주세요. 나중에 한국말 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면세점 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땐 시세 부과하지 않고요. 아셨죠? 등록면허세는 재산세액이 2,000원, 고지사항 2,000원 미만일 땐 징수하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고 가시고 되겠고요. 자, 오늘 6번째 납세 의무 성립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자, 보세요. 예, 앞에 선생님. 생물하고 무생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명이 뭔데요? 생명이 뭐죠? 숨 쉬는 거? 생물하고 무생물의 차이가 뭐예요? 모르진 않지만 설명하기 힘들죠. 근데 이게 생물하고 무생물을 과학적 용어로 구분을 한다면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것을 생물, 그렇지 않는 것을 무생물 그런대요. 응? 라이프 사이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생의 순환주기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생물. 생의 순환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 용어예요. 과학 용어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보니까 과학 용어들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 생의 순환주기 이론에 의해서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 즉 생의 순환주기 이론이 모든 항목의 접목이 돼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마케팅론을 배우거든요. 마케팅론을 배우다 보면 제품의 생애 순환 주기 이런 것들을 배워서 또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세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세법에도 생애 순환 주기 이론이 접목이 돼요. 선생님,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 저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저 돈 받겠죠. 강의료 받을 겁니다. 안 주면 때려서라도 받아야 돼요. 응? 강의료가 받게 되면 그 강의료에 뭐가 발생하죠? 소득이 발생하죠. 맞죠? 그럼 그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겠죠. 그럼 세금은 국가가 언제부터 나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언제 확정이 되고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납세 의무는 언제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뭘 나타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세금 얘기입니다. 세금. 세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게 납세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는 거고? 소득이 발생하는데? 누가 그래요? 응?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확정을 시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게 있는데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 이렇게 이게 라이프 사이클, 조세 채권 채무의 사이클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납세 의무 성립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납세 의무 성립은 자,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뭐가 된다? 자동으로 성립된대. 그럼 과세 요건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요건인데 이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립이 된대요. 그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저한테 아주 지겹도록 듣게 될 겁니다.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어찌됐건 과세 요건으로 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오케이. 어떻게 하셨어? 응? 대단한데? 계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조세 채권이고 하나의 조세 채무잖아요.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세무공무원하고 납세자가 만나서 야, 너 이번에 얼마만 내? 얼마 안 내게 해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는 일반 채권 채무와 달리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불법인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국가는 나한테 언제부터 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일반 채권 채무는 계약을 하면 되는데 조세 채권 채무는 계약이 필요가 없고 계약을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필요 없다? 계약이 불요한 것이고요. 아셨죠? 계약이 불요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 구체적인 성립 시기를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거기 382페이지, 3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있죠? 이 성립 시기는 열거된 지문이에요. 열거주의란 말이에요. 세법에서 이날 성립한 것으로 봐라라고 정해줬단 말이에요. 왜? 뭐가 필요 없으니까. 계약이 필요 없으니까 법에서 정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법 조문 읽어보면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음의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 한다. 이거는 법에서 규정한 거야.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의 규정은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어떤 법이든 법률의 규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암기사항인 겁니다. 아셨죠? 이해할 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다?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열거주의 암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이해하면 안 돼. 이해하면 안 되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열거주의야. 암기사항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무조건 외워야 될 거 납세 의무의 성립이에요.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렇게. 아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국세의 성립 시기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책하고 좀 달리 할게요. 국세의 성립 시기는 크게 기간세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간세. 기간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 얘네들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간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언제 성립하냐면 과세기간이 뭐하는 때다? 종료하는 때. 기억나요? 아까 소득세 과세기간 언제였지? 잘 나는 사람 못 나는 사람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부가세 과세기간 제1기라고 해서 제2기라고 해서 12월 31일까지 했어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데. 아까 선생님 소득세 성립 시기 물어봤을 때 언제 하라고 했었어요? 소득을 얻은 때라고 했었잖아요. 추상적으로 또는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소득을 얻은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하지만 법에서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언제래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고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양도소득세 언제 성립하겠어요? 양도소득세 성립시기 언제겠어요? 원칙적인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니까. 양도소득세잖아. 소득세 성립시기 언제라고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요. 오케이? 왜요? 왜요? 왜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죠? 왜요? 그렇지. 법에서 정해줬다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법에서 정해준 날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요. 법에서 그날 정한 것으로 하겠단 말이죠. 뭐가 필요 없으니까. 계약이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 중에서 소득세 특히 언제다?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이렇게 기간별로 과세한 세금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납세 사실이 있거나 또는 과세 기준에 성립하는 게 있거든요. 납세 사실이 있거나 과세 기준에 성립하는 거 대표적으로 자, 상속세 언제죠?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 받은 때가 되겠죠. 종부세는 언제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로서 6월 1일.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있어요. 나머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 하는 거고. EBS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들 부가세 및 가산세가 언제 성립하죠? 부가세 및 가산세가 언제 성립할까? 얘네들은 독립된 세금이다, 아니다? 얘는 독립된 세금이 아니죠? 언제 성립해야 돼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 하는 때예요? 성립하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까 생각해봐요. 지방교육세라는 놈은 취득세도 부과되고 등록면세도 부과되고 재산세도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가산세는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가산세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본세. 그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될 그 세금 이름이 뭐야?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본세가 뭐야? 그 세금이 성립할 때 얘네들도 동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요. 취득세는 뭐 하는 때 성립하죠? 취득하는 때 성립하죠. 아까 며칠 이내? 60일 이내가 이때 뭐가 돼요? 신고 납부 기한이 되죠.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가산세가 생기죠. 그럼 이 가산세 언제 성립한 거예요? 가산세는 언제 성립한 걸로 봐야 돼요? 신고 납부 기한이 끝났을 때 가산세가 생기죠. 맞죠? 하지만 성립 시기를 얘기할 때는 언제로 가야 된다? 본세의 납세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가산세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아셨죠? 가산세는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세금이 아니기에 언제 성립해야 된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될 거, 이때 가산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신고 납부 기한의 경과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죠. 예? 가산세,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가 아니죠.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지방세 성립식이 있어요. 지방세 성립식은 더 쉬워요. 자, 지방세 성립식이. 지방세 성립식인데요. 지방세 성립시기는, 자, 첫 번째, 취득세 언제겠어요? 안 쓸게요.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과세 기준일. 이게 언제냐면 6월 1일이에요. 오케이? 과세기 6월 1일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과세 기준이에요. 이 정도의 개념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언제 성립하겠어요? 그렇지. 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준다면 수시 부과하는 지방세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이 정도 나중에 할 거고요. 선생님들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거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산금 두 번째 중요한 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각각의 세목 먼저 이제 배울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수준의 정도만 그냥 알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